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법과학생입니다. 오늘은 5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법과 관련돼서 약식 중소기업 기술 핵심법이 되겠죠.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 시간 우리가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목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차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책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목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우리가 특히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라고 우리가 잡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 기반 확충 및 우대 조직, 보직으로 우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항상 그래요. 우리가 모든 절차법은 거의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목적. 그거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바로 기반의 확충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우리가 중소기업 핵심법의 대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리가 있죠. 우리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역시 최근에 출제된 게 2019년 뭐예요?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모든 법에 우리가 법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이란 우리가 많이 봤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리가 말한다. 자, 중소기업자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우리 자를 말하네요. 이 자자가 이제 우리가 늘 알듯이 농자자가 되죠.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 1호에 따른 창업 준비 중자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도 포함되고 창업을 준비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즘 시험 추세가 뭐냐면 단서 조항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냐 제냐, 요 포함이냐 제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냐 포함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자, 부동산이란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하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토지 및 정착물 이의 것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단서 조항 포함이냐,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물리 해석을 우리가 좀 해주셔야 돼요.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들을 때 그럼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건물이 되겠죠. 건물.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의 것을 뭐라고 그런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뭐냐?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자, 공동주택 이의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물리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해석, 반대 해석 거기에 대해서 확장 해석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요즘 그래서 이 단서 조항들, 단서 가로놓기, 가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는 출제 포인트가 돼요. 포함이냐, 제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조 1호에 따른 창업 준비 중인 자는 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여기에 대해서 포함이 여기 제가 아니라 결론자로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3호와 관련돼서 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이란 기업 경영 및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 혁신이라는 거. 혁신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술 혁신이 혁신이지 그러지 말고 기술 혁신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 혁신법에서 혁신법이니까 혁신, 여기에서 포인트가 혁신이죠. 그러면 혁신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면 기업 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기술 혁신이라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중소기업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즉 기술 혁신 활동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15조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이라는 게 나오네요.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중소기업 혁신법과 관련돼서 꼭 확인하는 것. 그러면 중소기업이 뭐냐? 중소기업자가 뭐냐?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공공기관. 그러면 이 법의 중심 키워드들은 바로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인지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 최근에 출제되는 게 2019년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등의 책무가 뭐냐? 정부는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누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서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와 관련돼서는 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출제된 질문이 되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등의 책무는 바로 뭐예요? 요 3제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수립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항상 그래요. 자, 수립권자. 모든 게 그래요. 절차법에서 요 기준은 누가 정해? 역시 짱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립도 누가 정하느냐? 역시 짱이 정한다는 거예요. 짱이 누구죠?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립 및 추진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1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 포인트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우리가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러면 수립권자는 누구다? 짱이 누군데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죠. 왜 5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바로 우리가 5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기간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임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뻔하죠. 2019년에 출제되고 2013년에 출제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름은 X가 됩니다. 수립과 관련돼서는 5년 단위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출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름은 또 틀리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누가 정해요? 자, 수립은 짱이 정한다는 거. 이 짱이 바로 뭐예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 1번과 관련돼서 1항과 관련돼서 5조 1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라. 자, 지자체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몇 년 단위로? 바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거. 그럼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죠. 촉진 계획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포함돼야 된다. 뭐 우리가 아주 13년이면 자 각을 우리가 출제했지만 촉진 계획에 대해서 꼭 포함돼야 되는 것, 포함되어야 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절차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측면이죠. 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야, 이거는 뭐예요? 재량이에요. 재량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면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자, 포함하여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뭐에 필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촉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냐? 다음 중 자,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역시 이제 목표하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수립 포함돼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이와 관련돼서 기술 혁신 과제 사업 타당성 조사. 이거 뭐예요? 뭐 절차법 보면 타당성 조사, 뭐 적정성 검사, 뭐예요? 적정성 검사, 조사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적정성이 적절해야 되는 것, 적정성 조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영양 환경 영양 평가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오죠. 역시 자, 촉진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자,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3호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자,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인력 양성,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 평가 및 기술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호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계획의 수립, 요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필요한 사항. 그러면 우리가 13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다음 중 자, 촉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 뭐 역시 뭐 출제 예상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2, 그 다음에 3, 4 해놔서 하나 살짝 집어넣는 걸로 출제되는 거예요. 절차법이 우리가 뭐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뻔한 스토리에 문제가 출제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한번 이제 촉진 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할 사항, 요거 1호부터 8호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다음 중 틀린 것.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술 방향에 관한 사항은 촉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1호부터 8호와 관련돼서는 촉진 계획에 당연히 포함될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자,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를 거쳐서 가느냐? 자, 그러면 중소국가과학기술자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면 요거는 단관 문제로도 우리가 출제가 되겠죠. 다음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를 거쳐야 되는가? 바로 요거예요. 단답식으로 출제된 게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 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역시 수립권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에 관련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자, 제가 절차법을 강의하는데 항상 내 심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자료를 요청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부터 이 부분의 단체장에게 요게 요청 자료를 요청하고 조항과 관련돼서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람은 뭘로서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자, 6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기술 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기술지원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해서 촉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이거는 조사할 수 있다. 이거는 대표적 시행령을 우리가 따온 겁니다. 자, 7항과 관련돼서 관계중앙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은 중소기업기술지원 관련 사항을 추진할 때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 특히 3번. 자, 4번과 관련돼서 요 3번과 4번은 우리 절차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 요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립을 요청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관계중앙기관의 장, 특별시장이죠.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기술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죠.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뭘 의미를 우리가 하고 있죠. 자, 보통 위원회다. 위원회. 자, 국유재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자, 국유재산 정책관리위원회가 또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위원회 그런 건 뭡니까? 자, 심의 얼결기관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심의 얼결기관이라는 것은 뭐가 또 보이죠? 예. 얼결 종족수.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역시 봐봐요. 자, 19년, 18년, 16년, 2015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을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둔다라는 거예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당연히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을 둘 수 있다. 이런 건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단 각각의 사항을 심의한다. 역시 심의사항이 나오죠. 2018년에 심의사항이냐 기냐 아니냐 당장 이렇게 나와요. 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숙제해줘야 돼. 다 이게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 첫 번째. 자, 이와 관련돼서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자, 3화와 관련돼서 시행기관인 장인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화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계획의 종합 조정, 그 다음에 시행 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의 얼결사항과 관련돼서 심의사항과 관련돼서 이걸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2019년, 자 18년, 16년, 2015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항과 2항에 대해서 특히 2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심의사항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